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의 의원 장수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진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인부의 네 번째 손님으로 인터뷰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영광 아닙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이번 손님은 인천광역시 동구의원시고 기초의원이신 우리가 즉 구의원이라고 그러죠. 장수진 의원이십니다. 동네에서 늘 마주치고 그다음에 그냥 푸근한 인상을 갖고 계신데 우리 따지면 네. 누이나 동생 이렇게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네. 우리 한번 인터뷰를 한번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아유,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오셔서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망설였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영광스럽습니다. 네, 네네.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네. 사진 한 장이 올라와서 네. 회자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게 국회의원 선거의 포토제닉상감이라고 어떤 의원님이 당선된 의원님이 얘기를 하던데 그 사진 간직하고 있겠다고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죠. 워낙 모델이 좋아서기보다는 또 사진이 찍으신 분이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또 잘 찍어주셨어요. 네네. 벌써 기초의원이 되신 지가 2년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경험하고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의원님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도 어색하거든요. 네네네. 얼마나 어색하시겠어 지금. 편안하게 해봅시다. 예, 편집 잘 해주실 거라 믿고서. 네. 우선 서먹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스팟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 답변 안 하셔도 곤란한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잔 드시고. 자, 여기 옆에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리허설 겸 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일단 저는 눈곱 띄는데. 저도 눈곱 떼죠. 눈곱 떼고 기지개 펴고 전 일단 바로 털고 일어나지는 못해요. 좀 어쩔 때는 힘들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누워 있다가 바로 라디오를 듣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핸드폰을 라디오 어플을 다운받아서 라디오를 듣고 이제 라디오를 계속 갖고 다니죠. 핸드폰을. 그래서 씻고 나와서 이제 화장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밥을 하고 하는 중에서 이제 부엌에 갈 때도 라디오를 갖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라디오 프로그램에 뉴스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 방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사실 뉴스를 듣습니다. 뉴스를 들어요? 웬만하면 신문 보시죠? 예, 신문도 지금 집에서 구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신문 보세요? 지역 신문 보죠. 지역 신문? 인천일보 이런 거? 난 또 조중동 보는 줄 알고. 근데 가끔 하나 조중동에서도 볼 거는 있더라고요. 반대 의견을 또 볼 필요도 있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최근 감동을 했던 그리고 받았던 일은 뭐예요? 제가 이제 의원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그래도 만날 시간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을 만나서 주민분이 이제 한 번 이제 건의를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사실 되게 큰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자제분이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그분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게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전화로 하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해서 확인만 시켜드리면 되는 일이었는데 사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도 되게 간단한 민원이었는데도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제가 이제 동사무소랑 연결을 해드리고 이제 일이 해결되면서
그 어머님이 너무 이제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저는 솔직히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 사무실에 없을 때 그 어머님이 다녀가셔서 작은 선물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식초를 이제 직접 담그신 거를 주셔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저한테는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작은 이제 민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머니는 정말 이제 그래도 크게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나한테는 되게 이제 적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 한 분 어르신 선생님한테는 되게 이제 큰 일로 되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바나나 식초 적은 거였지만 그걸 받으면서 정말 이게 서로 이제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바나나 식초 받았던 일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나나 식초가 원래 다이어트 식품인데. 그래서 저는 네. 더 빼실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제 마른 편이라 근데 이제 제가 커피도 많이 마시고 음료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뭐 바나나 식초를 지금 사무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가끔씩 물에 희석해서 먹고 있으면서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나나 식초. 네. 저 또 바나나 식초가 있는데 살 빼려고 한번 어디서 했는데 그거 엄청 시던데. 예? 그리고 그러면 이어지는 또 질문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 민원이나 그리고 이제 사회에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지역에 갖고 있는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또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아이들 돌봄 문제나 그리고 이제 우리 동구의 이제 교육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미추홀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접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뭐 충분히 정말 너무 공감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이제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개개인이 갖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나라가 이제 국가가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아이들 이제 돌봄하고 또 이제 우리 동구 교육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참 어려운 게 있는데요. 구의원 돼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막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기 지금 애들이 실례가 안 되면 애들이 초등학생이죠? 네, 초등학교 고학년이. 고학년이요? 네. 몇 학년 몇 학년? 5학년 6학년입니다. 5학년 6학년? 네. 아들만 둘인 거죠? 네. 5학년 6학년. 그러면 이제 이제 애들이 커서 중학교를 가게 되고 뭐 이제 제가 그냥 들은 얘기니까 딸을 둔 부모들은 동구에서 이제 여중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이 좀 많이들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개선될 시간은 있는 거예요, 여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중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실 계속 방문 여중고가 이전을 하면서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교육 현안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여중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동구에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가 한 학교가 신설이 되려면 많은 예산과 이렇게 인구, 학생 수 이런 거를 다 이제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구가 아시다시피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젊은층 인구도 많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학교를 지금 신설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여중 신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뭐 일부 의원님들은 지금 있는 학교를 여중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면 향후에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젊은 층도 유입되고 학생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 유입되는 거로 여중이 나중에 이제 뭐 신설된다던가 그때는 검토를 해볼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여중을 신설하는 거는 우리 동부 실정상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 이거는 의원님이 선택한 겁니다. 예, 제가 선택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경기도 안성 출신인데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이제 성장을 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인천 동구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택 시골집에서 상당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나고 하면서 그때 겪었던 이런 감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이들한테 그거를 이제 물려주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주택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데는 아파트죠. 아파트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저는 거꾸로 주택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아파트가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당장 이제 제가 살기 편한 공간이 아파트, 이제 가족들이 살기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해서 살고 있지만 제가 이제 꿈꾸는 집은 이게 마당이 있는 이제 뭐 거창한 정원까지는 필요 없고 마당에 있는 이런 주택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요번에 태풍 많이 왔잖아요. 태풍 많이 왔을 때 제 차랑 한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주택을 살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하면 매일 나가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날아가지 않나 뭐 덜커덩거리는 소리 나오면 그거 하러 가는데 아파트에 지금 이사를 한 게 5년, 6년 돼 가는데 세상 편하다. 우리 바깥에서 태풍이 불던 말든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주택에서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동구에 그러면 아파트가 많은 게 좋겠어요? 주택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정말 이건 고민되는 질문인데요. 사실 아파트가 많아야 인구가 좀 이제 유입이 되고 우리 주거 환경도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재생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다리에서 지금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생으로서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나 이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조건 아파트 짓는 거에 사실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여기 말고 저희가 로컬인비에서 카페 사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사장님한테 그분은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데 그분한테 여기 왜 왔어요? 그리고 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임대료가 싸다. 저렴하죠. 싸고 그다음에 와서 보니까 자기네 예전 동네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랑 얘기를 잠깐 나눈 게 뭐냐면 그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즉 여기가 임대료가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상황이 생각보다 여기가 임대료가 싼 편이 아닙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임대료가 싼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유입이 돼서 실제로 상행위가 경제활동이 벌어질 때는 임대료를 높게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그때 인터뷰하면서 잠깐 들었었는데 그 걱정이 돼서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요. 이 책 이런 거 말고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딱딱해지는데.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최근에 본 책 중에 쓰레기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이 쓰레기 책이에요.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이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전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인데 사실 책이 내용이 상당히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려운 책은 사실 못 읽는데 책 내용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아이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 이제 쓰레기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 일단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책의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전 세계의 절반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조차도 일회용품이나 그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다 일회용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저도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좀 권장 도서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 환경에 대한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이 제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 또 미래를 봤을 때도 정말 이거는 물려줘야 되는 큰 자산인데 지금 당장 내가 편하다고 해서 이런 모든 뭐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정말 쓰레기 대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도 작게 실천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이제 서유럽 쪽에 이제 선진국을 각장마다 느끼는 건데 물건을 사면 포장지가 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고기를 사면 신문에다가 주듯이 네. 뭐를 사든지 간에 포장을 해서 줄 때 종이에다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쇼핑백을 받으면 그 쇼핑백도 거의 10중 8구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비닐을 줄 경우에도 이 비닐이 삭는 비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구나. 근데 또 거꾸로 지나다니다 보면 네. 담배꽁초를 그렇게 버려요. 우리나라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고 뭐 이래서 한데 얘네들은 뭐 아무데나 가서 담배를 피는 상황이니까 우리처럼 나가서 담배 피지도 않고 그냥 담배를 펴요. 그래서 막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버려져 있고 침 아무데나 뱉어놓고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플라스틱 계열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이나 이런 것들로 조그만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동구에 그 쓰레기 이제 우리가 또 저기 대한민국을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구에는 환경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그런 부분 제가 새벽에 보면 여기 코가 메웠었어요, 사실은. 잘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하여튼 코가 메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선거 공약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한번 제가 한번 저는 이제 비례대표여서 네. 사실 개인 공약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이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비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그 냄새나 이렇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먼지 알러지에 대해서 재채기 이제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우리 동구가 이제 공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이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이제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쓰레기 문제가 이제 저희 의원님들하고 저도 뭐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 환경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숲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이 의논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분리수거 하는 거. 사실 이게 생활 폐기물 쓰레기는 저녁에 내놓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 폐기물 쓰레기는 사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제대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담아지고 어떻게 처리되는 과정까지에 대한 것들을 깊게 이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좀 더 빨리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조차도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이게 분리수거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한테도 정확히 인지해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가에 버리는 쓰레기들, 주민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에 대한 분리수거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또 쓰레기들이 운반되어서 갖고 있는 적환장에서 이 상황들이 제대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이제 저희 이제 하부문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의식이죠. 나조차 내가 이제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키는 거죠. 내가 저번에 제가 동구에 왔다가 넘어갈 때 이제 다른 데를 가는데 집사람이 동구 갔으면 족발 좀 사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족발을 샀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날 뭐 술에다가 이제 했는데, 그랬더니 족발, 그 왕족발 뼈다귀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거 그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재활용이 안 되죠. 재활용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 시키면 안 돼요. 그거 쓰레기 분리하라 그럴 때 남자들 시키면 뭐 엉뚱한 데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교육도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동구에 다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노인 연령층이 이제 많다 보니까 우리 노인 연령층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제 나이는 아니고 65세 된 이제 저희 이상이 되신 선배들 또래인데, 그 선배님들은 분리수거를 의외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유심히 보면 뭐 마스크 써라 그러면 그렇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왜래 쓰레기 분리수거를 젊은 층이 안 한다는 생각을 왜래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교육의 힘이 좀 필요는 할 것 같고, 의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그 뭐 한번 그 전국에서 사랑받는 동구가 한번 될 수 있도록 진짜 한번 부탁드리고, 쓰레기 그 부분은 저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쓰레기 책을 읽고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정말 내 주변에 정말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 쓰레기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내 몸으로 들어오고 또 이게 정말 환경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조차 이제 줄이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같은 이제 저도 정치인이지만 주부이기 때문에 장바구니 사용하는 거, 그리고 텀블러 사용하는 거,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나가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번에 텀블러 제작하는 사장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텀블러에 의외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렇다고 텀블러로 진짜로 만들려고 그러면 몸통까지 다 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맞네요. 그 안에만 저기 플라스틱 뭐죠? 알루미늄인가? 스테인리스고 옆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그렇다고 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의례적인 질문이 아닌 다른 그 스팟 질문을 하시느라고 제가 이제 대답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서부터는 현안에 관련된 거니까. 지금 질문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가 이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의원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 하신 지 2년 넘으셨죠? 2년 넘으신 동안에 제일 기억 남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그 바나나 식초 그 감동 받았던 거 말고, 이 일은 내가 의원 활동이라든지 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집행부 정책에 반영됐을 때가 이제 저는 가장 보람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이제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도 뭐 정당에 속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 같은 이제 주부가 들어와서 느끼는 것들이 또 어찌 보면 이제 시선이 이제 좀
틀리고 새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처음 의원 생활 들어오면서 관심 가졌던 분야가 이제 청소년이나 아동.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장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내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조례 발의를 하고 의정 자유 발언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정책에 반영됐을 때가 이제 좀 가장 최근에 이제 좋았던 점 같은데 뭐 예를 들어야 되겠죠?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사실 우리 동구에도 이제 많은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긴 네네. 하지만 이제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소년 이제 수련관도 상당히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뭐 공간이 우리가 또 청소년 수련관만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이제 하수 청소년 무대집이라고 있었던 곳이 폐쇄되면서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련관 하나만 이제 청소년 이용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 이제 의정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구정 질문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청소년 문화시설이 생기려고 하는 계획들이 이제 잡혀 있고 내년 정도 하반기 되면 이제 저희가 좀 청소년 문화 공간이 조금 이제 다시 청소년 문화 공간이 생기게 돼서 정말 곧 이제 내년 돼야지 이제 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 돼야지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이 저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의 한계점 짜증나더라. 행정에서 막혔을 때죠. 그러니까 즉 네. 뭐 저기 공무원들하고 저기 집행부 쪽에서 의견 개진을 했을 때 딴짓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는 딴짓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딴짓이 아닌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법으로만 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하다가 이제 그 집행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그 법으로만 가지고서 이제 행정을 하시잖아요. 이게 또 공무원들의 또 역할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이제 행정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이제 딱 멈추고 행정에서 더 이상 이제 풀어나가지 못할 때가 가장 답답하고 이제 속상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걸 또 주민분들은 몰라줄 때 많이 몰라주시죠.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제 정치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행정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민분들은 당연히 이제 저한테나 또 저 뭐 다른 분들한테 다른 의원님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듣고 그런 얘기를 해주다 보면 주민들하고 좀 이제 좀 트러블도 생기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또 그 부분을 충실히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 의원님 의정 활동을 뭐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장 의원님이 말씀하면 잘 들어줄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들어줘요?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행정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의정 활동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아까 교육 청소년 파트인데 그 이외에 뭐 다른 거 중점 두시는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평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의 각 역할이 있는데 저는 이제 평의원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저희 동구의회는 두 곳이 있는데 상임위를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정 활동하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이제 볼 수는 있죠. 도시, 뭐 복지, 문화,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다 이제 업무 보고도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봐야 할 부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너무 이제 방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중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이제 그 이제 교육이랑 이런 뭐 저기 청소년 이런 교육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도 조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시재생 쪽에도 관심이 좀 많고요. 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좀 네네네. 지나서 네. 이제 제가 항상 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질문을 드리는 네. 건데 3년 뒤에 3년 뒤에 3년 뒤에 장수진은 어떤 모습이고 그 장수진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3년 뒤에 참 어렵네요. 왜냐면 네. 제가 지금 제 직업상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3년 뒤에 또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치를 하고 있을 거, 뭐 저희 네. 소망이긴 하죠. 정치를 네, 네. 하고 싶긴 하지만 또 이 정치라는 것이 저와 뜻하지 않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그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면 네. 그냥 뭐 늘 이제 뭐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하기를 부탁드리며 네. 만약에 또 정치를 하지 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저희 이제 일상이 되는 뭐 가정주부나 뭐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된다면 일단 좀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이제 소홀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정치인이기 전에 아내이고 부모님 엄마의 역할을 아직 이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늘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죠. 네. 제가 생각을 하는 장수진 의원은 네. 제가 장수진 의원을 항상 네. 길에서 마주치거나 네.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두보다는 운동화를만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예. 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예. 아까 초심을 말씀하셨는데 초심하고 그 다음에 진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예. 동구의 가정주부로서 예. 그 다음에 의원으로서 예. 한 가정의 엄마로서 딸로서 항상 그 기대를 한 번 받으면서 아 장수진 그래도 애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진짜 들으면서 의정 활동도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한테도 아 우리 딸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그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칠까 하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아유, 있으세요? 너무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제가 네. 바지만 입는 이유는 네. 제가 팔자걸음을 걷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치마를 입으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제가 또 바지를 즐겨 입고 뭐 치마는 뭐 없죠. 네. 단 한 번 치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팔자걸음이 좀 심해서 걸음걸이 아. 그것도 있고 일단 편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제가 또 이제 키가 조금 큰 예, 편이죠. 뭐 적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단화나 운동화를 많이 신죠. 뭐 이렇게 네. 뭐 의정 활동을 뭐 그걸 또 의정 활동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니까 뭐 너무 감사하네. 저는 항상 운동화를 많이 신고 다니시는 예. 걸 봐서 예. 저 의원님은 뭐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하러 다니시나 그랬더니 그게 또 또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구두를 못 이거 신습니다. 별 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 고생하셨고 예. 짧지 않은 시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보고 예. 뭐 불편하신 건 없으셨죠? 예, 너무 네. 편하게 해주셔서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우리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봅시다. 구독자이죠. 네. 너무 진솔하게 인터뷰해줘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 의원으로서의 할 역할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남은 의정 활동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